추운데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환영하고요. 오늘 정말 가져가실 게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혹시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경험해 보신 분이시나? 그러시구나. 저는 오늘 준비한 게 자영업자에게 번지는 위기, 생산자와 소비자가 윈윈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위기를 탈출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는요, 네일샵을 운영했던 미용인이에요. 그런데 PM 만나기 전에는 네일아트 20년, 네일샵 운영 7년을 하면서 몸이 갈 때까지 아주 갔어요. 밑바닥까지. 밑바닥까지 가서 그냥 고개는 늘 바닥을 보고 있었고 거북목이 심했고요. 골반통도 엄청 심했어요. 그리고 밥도 먹지 않고 영양제로 연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 아시나요? 네. 이 회사는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실 분들이 계셔서 소개해드릴게요. 저희 남편의 회사인데요. 그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요, 로망이 있어요. 자영업을 하면 큰 돈을 벌 거야. 그 옆에 대리가 나가서 가게를 차렸는데 글쎄 억대 연봉 잘해.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덜컥 2019년 5월에 PC방을 하겠다고 사인을 저한테 하라고 가지고 옵니다. 공기업은 못하니까 저한테 하라 그래서 제가 여기다 사인을 했어요. 2019년 5월입니다. 자, 권리금을 얼마 줬을까요? 4억을 줬는데요. 그쵸. 집이 3억 8천이었어요. 제가 빚 없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권리금 4억에 보증금이 2천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접는다면 2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대박이죠? 그런데 이렇게 잘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로열티를 얼마를 줬냐면 스토리피쉬 랩이라는 걸 하고 있었는데요. 약 50개 이상의 지점이 있었습니다. 거의 200만 원씩 로열티를 주고 저는 그 가게를 한 번도 나가지 않았는데 통장에 1,000만 원씩 찍혔어요. 다 빼고. 정말 잘 됐어요. 가천대학교 앞에서 저희 PC방 딱 하나 있었거든요. 78대를 돌려가지고 돈 되게 많이 벌었었는데 되게 좋았죠. 그런데 뭐가 왔죠? 2019년도 12월에 이게 왔어요. 근데 다들 그랬어요. 금방 없어지겠지.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3년간 문을 닫게 됩니다. 근데 이때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뭘 했냐면요. 이 프랜차이즈를 내준 친구가 프랜차이즈에 대한 꿈이 있었던 거예요. 나 그 배달업체 하나 차릴 건데 같이 한번 해볼래? 근데 그걸 또 덥석 물어요. 그래서 1억을 또 대출을 또 받아요. 그래서 배달 대행 업체를 저희는 불고기를 볶아본 적도 없고요. 고기를 납품해서 잘라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요리하시는 분과 배달하시는 분을 해서 오토바이까지 다 사고 공사를 해가지고 둘이 14일 만에 싸워서 정말 힘든 위기를 맞았어요. 두 분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오토바이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쓰리잡이 됐어요. 정말 잠을 안 자고 쓰리잡을 했습니다. 정말 힘든 코로나 시대를 겪었어요. 그런데 저는 어땠을까요? 네일아트. 그 좋은 직업을 왜 안 해? 이건 노동이에요, 여러분. 공장보다 더 심해요. 근데 다들 이거 벌면 되지 그랬는데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이유는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는요, 하루에 6명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걸 아무리 내가 한다고 해도 그 이상의 수익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월급, 네이버에 쳐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위에 있는 사람 빼고 다 똑같이 벌어요. 보너스로 살아가는데요. 보너스는 예전부터 안 나왔어요. 코로나 때부터 지금 참치 세트 하나 받아오거든요. 진짜로 어렵습니다.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너스가 끊긴 지 꽤 됐습니다. 다 보너스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동수입의 한계를 이제 느끼게 돼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이 말을 안 들었거든요. 제가 오른손잡이인데 그럼 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뷰리를 잡는 손이 아프니까 또 더 이상 나는 어떻게 일을 하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런 와중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엘리사 제품을 한 5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저는 밥을 안 먹으니까 영양제로 연명을 했어요. 그러던 나중에 속도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핀주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게 문을 닫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퇴사를 한다면. 여러분도 퇴사가 뭔 일인 것 같잖아요. 요즘 40대 퇴사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60대 분들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음식점 등 자영업에 도전을 하시고 싶대요. 나는 괜찮을 거야. 그 사람은 망했는데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월급을 낮춰서라도 재취업에 도전한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제2의 직업을 위해 자격증 준비.
저희 올케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는데요. 지금 공인중개사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이거 자료 준비하면서 더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60대에 퇴직을 하시고요. 저희 집 앞에 크리토피아가 있는데요. 약 권리금 1억을 주고 이제 주재원으로 삼성에서 주재원으로 20년 근무하시고 한 40년 근무하신 분이 거기에 이제 퇴사를 하시고 와이프분은 선생님으로 퇴직을 하셨어요. 7.8평에서 둘이 크리토피아를 하십니다. 그래서 60대 이상 자영업자 수가요 270만 3천 명이에요. 굉장한 숫자입니다. 다들 60대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그런데 이게 비단 60대 분들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20대 분들 보실까요? 가맹점주 연령당 분포수 10만 카페 지대인데 20대에서 30대가 39.1%예요. 그러면 20대들도 갈 데가 없으니 다 자영업으로 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카페 매장 수가 지금 2023년이 되면서 10만 개가 넘거든요. 근데 치킨집보다 많다는 소리예요. 카페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분이 참 소개를 잘해주시거든요. 탕후루 가게 왕가탕후루. 그 옆에 또 탕후루가 생겨서 둘이 머리 뜯고 싸우는 거 봤어요. 정말로 옆에 생깁니다. 동정업계끼리요 싸우기 시작해요 지금. 그리고 메가커피협회 컴포즈협회 백다방 이거 세트 많이 보셨죠? 네. 요즘에 이거 커피숍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거 보이시나요? 무인 그 빨래방 벽 하나로 지금 사장이 달라요. 머리 뜯겠어요 안 뜯겠어요? 장난 아니거든요. 이거 차릴 때도요 돈이 7천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런데 많이 벌 것 같지만 절대 많이 벌지 못합니다. 편의점은 더 황당합니다. 한국 인구는 5,200만 명인데요. 편의점은 5만 5,200개예요. 그런데 인구 950명당 한 개꼴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편의점이 계약을 할 때 7년 정도 계약하신 거 아나요? 내가 아무리 접고 싶어도 계약 기간이 있어요. 아무리 접고 싶어도 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만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앞으로 10년간 자영업 창업하면 안 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한정된 파일을 계속해서 나누는 거예요. 정말 피 터지게 서민들만 싸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자꾸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왜 그 김대리는 나가서 또 치킨집을 차리고 왜 눈카페를 차릴까요? 왜 네이샵 자격증을 지금 딴다고 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성공한 사례만 주목을 하는 거예요. 이건 신조어거든요. 서바이버식 바이어스. 실패한 사례를 무시해요. 내 이야기 아니야. 나는 잘 될 거야. 그래서 지금도 차리러 부동산을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지적 오류인 거예요. 자영업의 현실을 좀 들여다볼게요. 초기 비용이 3억에서 4억 정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연매출 보실래요? 1억 6천 망한 거예요. 저 정도면 순수 이익금이 이거 월이 아니라 연이거든요. 3천. 그러면 한 달에 얼마 가져가실지 예상이 되시죠? 이분은 도부상의 병아리 사장 37세 삼겹살집을 했는데 2억에서 3억을 들였어요. 근데 인건비가 30% 나가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중요한 건 오픈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서 난 잘 될 거야. 아니에요. 오픈할 때 잘 되는 거예요. 원래. 오픈가. 이 사장님 진짜 걱정이 되더라고요. 보시면 이분 나이 꽤 되셨죠. 이제 좀 약간 쉬고 여행 다니셔야 되는데 여기 그만두면 할 게 없대요. 식당을 안 하면 할 게 없대. 그리고 이분은요 70대 한식 하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먹고 살아야 돼가지고 안 할 수도 없어서 또 뭘 하고 계시대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요 연금 받아서 전기세를 내고 계세요. 이분들이. 그래서 노후 때문에 우리 멈출 수가 없고 우리 자식들한테 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식당을 한다. 근데 이 식당 사장님들 착한 게 뭐냐면 가격을 안 올려요. 지금 야채값이나 뭐가 다 올랐는데 대학가 앞이라고 올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월 수입이 100만 원 이하랍니다. 자 그러면 내 이름 빼고 프랜차이즈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맘스터치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맘스터치 보시면 회사 영업이익이 77.8% 굉장히 괜찮죠. 근데 그 가맹점 평균 매출이 7.5%밖에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럼 이거 진짜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국내치킨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국내치킨이 한 마리에 19,900원인데요. 남는 돈이 1에서 2,000원이에요. 1,900원 정도 남는다고 보시면 돼요. 치킨을 엄청나게 팔아야 누가 좋아요? 국내치킨 사장. 그 위에 제 꼭대기 회장님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주는 공이불이고요. 그 돈은 다른 사람이 취하죠. 이게 지금 자영업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소자본만 하면 되잖아. 붕어빵 한번 보실래요? 500원이에요. 근데 요즘에 3개에 2,000원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요. 깔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이거 완전 다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 마트 앞에 살 때 깔세를 줘요. 그것도 30만 원이나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빼면요. 최종 예상 순수익이 123만 원인데 굉장히 많이 뒤집어야 됩니다.
이거 되게 힘들어요. 반죽도 다 배워야 되고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아까 셀프 빨래봐. 그럼 나는 무인으로 돌릴래. 난 매장 안 하고 그냥 무인으로 돌리는데 인건비만 가져갈 수 있잖아. 그런데요, 그 무인은 절대 무인이 아니에요. 가서 청소를 하루에 3번씩 해줘야 되고요. 사람들은 막 써요. 내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청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이것저것 다 빼니까 월 매출은 400인데요. 순수이익금 113만 원. 이 순수이익금을 왜 따져야 되냐면요. 저도 네일아트 할 때 그런 거 다 안 따지고 나한테 들어온 돈이 제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 다 제외를 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할인점도 보실래요? 아 거기 막 애들이 되게 많이 가는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라고 하시죠? 꽁꽁냠냠이라는 반도구치 앞에 하는 거 제 친구가 했다가 지금 접었는데요. 그 아이스크림 할인점 할 때 얼마나 힘들었냐면 키오스크 애들이 카드 다 꽂아갖고 그 700만 원짜리예요. 그거 망가지면 내가 고쳐야 되거든요. 돈 들어갔다 뭐 했다 하루에 7번에서 8번 출동해요. 지배를 못 있어. 거기 그냥 의자 갖고 앉아있으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월 수익금 보실래요? 102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102만 원 벌 거면요. 너무 힘들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는 돈이 또 몇천만 원 들어요. 5천에서 1억 정도 든다면 하시겠어요? 100만 원 버는데. 근데 이분 정말 불쌍했어요. 이분이요. 저랑 나이가 동갑이에요. 그런데 월 매출이 1,600만 원 하는 샐러드 가게. 여러분들 샐러드 가게 하면 샐러드 그냥 썰어갖고 딱 내주기 되게 편할 것 같죠? 샐러드가 제일 망할 수 있는 1순위예요. 왜냐하면 야채값은요 계속 폭등을 해요. 그 날씨에 따라. 근데 지금 굉장히 춥죠. 이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온도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 1,600만 원 버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려 마이너스 37만 원이 적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알아봤더니 대리 수수료가 약 30%, 그 재료비로 60%가 나가요. 그리고 나머지 거 다 제하면 마이너스 37만 원이에요. 근데 이 전문가가 다행인 줄 알았어요. 네. 이분은 홀이 되게 작기 때문에 무조건 배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재유행되고 여보 장사 괜히 했나봐. 사람 60대 월급쟁이보다 빚 2배 더 많다. 남일 같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자영업 진짜 많이 벌지 못합니다. 힘들어요. 근데 왜 폐업을 하지 못할까요? 신규 사업 진출하고 또 업종 번호는 1억은 듭니다. 다른 걸로 변종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리고 폐업하면요 대출금 갚아야 돼요. 한 번에 갚아야 되고, 그리고 그 권리금을요 내가 똑같은 사람한테 네일샵을 줬거든요. 만약에 안 줬다면 그거 다 뜯어내야 돼요. 1,000만 원 듭니다. 그것 때문에 또 접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전 너무 이해가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뿐만이 아니라 회사에 다니는 삼성, 현대차 직원들 뭐 한다고요? 투잡합니다. 4대 그룹 4,610명 부업 전선 나서 이분들만 부업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 보셨나요? 1인 가구 54.8%가 부수입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걸 하는 줄 아세요? 앱테크. 앱테크 되게 좋은 거 같죠? 10원 벌어요. 이거 누를 때마다 10원. 아, 저는 이거 보고서 와 대박. 생각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너무 틀에 박힌 생각만 하고 계시는구나. 걸음 열심히 걸으면 뭐 10원. 아시죠? 이런 거 해보셨죠? 근데 소액을 살들이 모으신대요. 안 쓰고. 근데 언제까지 안 쓸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볼펜도 조립하면 한 개에 100원 준대. 100원 주는 건 없어요.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볼펜 조립할 때 3원 주면은 그냥 평균 100원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알아봐 사귈 거야. 그러고서 이제 제가 알아봤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정말 사기가 맞아요. 그걸 타고 들어가면 라인이라는 거에 잘 가입을 해야 되고요. 내 통장 번호랑 비밀번호가 들어가야 돼요. 처음 먼저 입금을 해줘요. 내 통장에. 그래서 그게 신종 사기니까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 돈을 많이 벌어요. 100원이지만. 근데 이거 형광펜이거든요. 형광펜 1000개, 한 개에 30원이에요. 이 사람이 3만 원 버는데 며칠 걸렸는지 아세요? 3일. 3일 동안 먹고 자고 입지도 못하고 계속 포장을 해본 거예요. 유튜버가. 이거 진짜 아니다. 근데 이분도 되게 그 뚜껑 하시는 분인데 직장인 부업 투잡이신 거예요. 직장인 부업하다 뚜껑 맞추기 한 개당 3원 띠용띠용 6시간에 4,600개 하고 왔대요. 근데 남는 게 없네. 관절만 나가실걸요? 그걸 보다 보니까 딱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2021년도 6월 30일 날 처음 등록을 해가지고 혼자만 계속 먹었어요. 계속 먹는 와중에 비가나 리더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화장실 못 가면 이거 먹어, 잠 못 자면 이거 먹어, 요거만 했거든요. 근데 제 통장에 1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공짜로 먹기 좋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말을 되게 많이 했나 봐요. MM이라는 직급을 가서 60만 원을 넘겨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3만 2천 원 들어왔는데 3.3% 공제하고 61만 원 너무 괜찮지 않나요? 저는 가게 밖을 나간 적이 없어요. 그거 너무 괜찮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딱 2달 뒤에 제가 IMM이라는 직급을 가게 됐는데요. 거기서 실지급액이 99만 원인 거예요. 제가 세를 77만 원 내고 있었거든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이거 되게 괜찮네. 그래서 계속 대단한 리더님이 저한테 교육을 해주시고 저도 여의도에 가서 MM일 때 인정식이 있거든요. 거기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보아온 세상이 단 줄 알았는데 그 외의 세상이 훨씬 좋더라. 좀 그런 걸 진짜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네. 그런데 저는 여기 공이 하나 더 붙은 PT랍니다. 네.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제가 에이스 제품 먹을 때요. 제가 세제도 쓰고요. 정말 생리대도 쓰고요. 라면도 먹고요. 다 했는데 6,000원에서 10,000원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네트워크 제품 사면 당연히 내가 산 만큼 주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사면 그냥 사는 거지. 소비는 소비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 배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배달의 민족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나빠요. 거기 너무 수수료를 많이 떼가니까. 그런데 그 배민이요. 회사하고 소비자하고 연결하는 플랫폼일 뿐인데 수수료를 그렇게 많이 받아가죠. 그런데 저희도 어떻게 보면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인 거예요. PM에 정말 혁신적이고 좋은 제품 방금 설명 주셨잖아요. 그런 제품들을 저희가 열심히 먹어보고 제가 막 화장실 잘 가고 얘기했죠. 토크토크 하고 한 잔 타주고 그러면 소비자가 오케이 하면 먹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제품력이 뛰어난 제품을 소비자하고 직거래를 하는 것 뿐이에요. 나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 유통을 도와준 대가로 회사에서 현금 캐시백을 받는 것 뿐이거든요. 나아가서 소비자가 구축한 그 소비자의 유통망의 권리를 소비자 본인이 갖는 거예요. 아까 누가 가졌죠? 국내 치킨 사장. 그렇죠. 그리고 그 유통망의 권리를 소비자 본인이 갖고 그 유통망의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 하나하나 액티 하나 할 때, 뭐 액티브젤 하나 할 때 그럴 때마다 인컴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아보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다 뭘로 먹고 있죠? 여러분? 아보를 먹고 있잖아요. 아보는 3개월 정기구독 시스템인데요. 정말 좋은 시스템입니다. 제가 A사 거 맨즈팩, 그 밀크시슬 들은 걸 먹었었는데 그건 12개월 먹어야 한 달 정도 줘요. 12개월. 굉장히 길죠. 그리고 저녁 거는 술 먹으면 먹지도 말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밀크시슬인데도 불구하고 알약이기 때문에 맥주를 먹고는 절대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6개월 먹고 6개월 때 쌓였었죠. 네. 근데 저희 건 어때요? 간을 통과하지 않는 제품이니까 참 좋죠. 흡수율도 좋고 아보는 최고의 기회의 스타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침 저녁 주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먹는 방법은 소비자가 19만 원대. 우리 공무원 분들은 우대 회원으로 드셔야겠지만 그냥 회원 가입을 하셔가지고 15만 8천 원에 드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요거 두 개 있죠. 그 19만 8천 원, 15만 8천 원 얘네들은요 그냥 소비일 뿐이에요. 그냥 소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토십을 하게 되면 이 13만 7,100원으로요 뭐가 이루어지냐면 소비도 하면서 소득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 아보를 했음으로써 가게 세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1차 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아보일 때 내 밑에 있는 팀 파트너, 그냥 아보 가입도 안 한 팀 파트너가 구매한 거 무조건 11%가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먹은 거에 몇 프로 들어왔다고 했죠?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저도 A사 거. 근데 저 6,000원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11%니까 제가 처음에 밑으로 이렇게 다는 게 정말 좋은 건 줄 알고 쭉 했는데 11%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네, 아보를 했을 때 제가 아보 좋다고 소개하고 그냥 의심이 많은 가입만 해서 액티 먹게 하는 그 우리 시아버지 액티 5,000원. 그리고 이것저것 들어보니까 우리 가족도 다 먹어야 되겠어. 그래서 패밀리팩 풀셋을 하신 분. 그러면 저한테 아보일 때는 15,000원, 5,000원, 78,000원 이렇게 11%에서 18%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11%가 들어와요. 그런데 매니저라는 직급이라는 걸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산 게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좋지 않나요? 제 거는 제 통장으로 들어오고 밑에 계신 건 내 걸로 들어오고 너무 좋죠. 그래서 여기 지금 17만 6천 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내 거를 또 15,000원을 더해야 돼요. 그럼 꽤 괜찮지 않나요? 네, 아보를 하고 15,000원 받고 액티하고 5,000원 받아서 풀셋은 왜 15만 6천 원일까요? 매니저면 완전히 다 18%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가 많이 주는 거, 아보는 조금 주지만 좋은 거. 왜냐하면 아보 같은 경우도요, 다른 데는요 32% DC를 받고요, 그 가격에 먹고
11% 캐시를 받으려면 내 밑에 그룹이 있어야 돼요. 몇 포인트를 해야 되고 무슨 그룹이 있어야 되고 어떤 직급이 있어야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잖아요. 그냥 아보를 걸기만 하면 다 주는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이 매니저를 저는 평생 유통권이라고 해요. 평생 유통권 매니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니저가 되려면 1000포인트면 됩니다. 네트워크 경험해보신 분들 1000포인트, 1000만원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쵸? 하나로 100만원에서 130만원이면 매니저 직급을 갑니다. 어떻게 가느냐? 방법도 참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이것저것 다 먹고 싶은 사람들, 욕심쟁이들, 그분들은 혼자서도 100만원 먹어요. 150만원씩. 근데 그런 분들은 소수. 근데 나하고 내 밑에 소개하면서 나와 같이 건강 챙기는 사람들 모두 다 합산해서 1000포인트면 오케이. 그리고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아보를 한 첫 달에, 이거는 이제 4회차가 됐을 때를 하셔도 돼요. 아보를 한 첫 달에 풀셋이나 패밀리백을 하시게 되면요 매니저로 달성이 됩니다. 이렇게 아침 6개, 저녁 6개, 그리고 액티바이즈 3개가 선물로 오는 이 풀셋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실수를 했었냐면요. 이 풀셋이 평생 한 번밖에 되는지 모르고 카드를 교체했어요. 그래서 못 사신 분이 있어서 욕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카드 교체하신다고 해가지고 쉽사리 취소하시면 안 됩니다. 평생 딱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대단한 게 뭐냐면 아보는 저희가 포인트를 잡아주는데 100포인트를 잡아주거든요. 풀셋은 500포인트를 잡아줘요. 둘이 하면 1000포인트가 안 되는데 회사에서 되게 친절하게 가상 포인트 40점을 줍니다. 다른 회사들은 그걸 채우라고 해요. 근데 여기는 가상의 보너스를 줘서 아 그냥 이 유통권 가져가 이렇게 만들어주거든요.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이게 로열티 수당을 제가 2차 수당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자영업을 오래 했다고 했잖아요. 자영업을 하게 되면은 꿈이 있어요. 그 저한테 그 프랜차이즈 하라고 했던 그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도 이런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매니저 그룹들이 생겨났잖아요. 저 밑으로. 그러면 이 매니저 그룹에 대한 매출에 저희는 매니저를 세대라고 부르거든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세대가 늘어나요. 매니저 기준으로요. 근데 이 매니저 나를 통해서 들어온 이 매니저 그룹의 1세대 5%. 제가 아까 그 PC방 200만 원 로열티 줬다고 했잖아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매출의 5%를 가져갔다고 그러면 기막혔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매출의 5%를 주는 거고요. 근데 1억의 매출이나 2억의 매출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2세대는 3%예요. 그리고 3세대 3%, 4세대 3%인데요. 이 그룹의 매출이 개인의 매출보다 굉장히 크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매니저만 돼도 이 4세대까지 유통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한 줄만 주는 게 아니라 옆으로 늘리면 늘릴수록 다 준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M&M 회사예요. 멀티레벨 마케팅으로 갑니다. 그래서 레벨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레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해서 IMM이라는 직급을 가게 되면 5세대 5%를 또 줍니다. 그리고 6세대 VP가 되면 5%를 또 주는데요. 왜 5, 3, 3, 3, 2, 1이 아니라 5, 5야? 저는 이렇게 봐요. 분명히 수당이긴 수당인 저희는 후원 수당이거든요. 그냥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 밑에 6세대까지 도와줘야 받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는 건 없어요. 저희가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6세대까지 내가 후원했을 때 받는 로열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장을 지금 몇 개를 가지고 있고 줄줄이 갖고 있다. 너무 괜찮지 않나요? 3차 수당이 또 있어요. 3차 수당은 정말 대단한 수당이에요. 얘는 CEO 수당, 그룹 수당보다 더 높은 거죠. 기업의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는 PT예요. 제가 이게 그리다가 좀 힘든 게 지금 느껴지시나요? 이게 PT인데 제 PT 밑으로 지금 이렇게 IMM, EVP, 뭐 매니저, VP만 있잖아요. 근데 이 삼각형이 3개밖에 안 들어가서 3개를 그렸는데 여기에 제가 PT면 저로부터 시작해서 6세대를 벗어난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회사로 귀속하지 않고요. 그 돈을 다 저한테 준대요. 그래서 아까 2차 수당 줬잖아요. 근데 또 한 번 잡아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들어온 저 밑에 끝까지 무한대로 전체 매출을 잡아서 18%를 줍니다. 근데 18%를 다 주면 이 밑에 EVP가 삐지잖아요. 나는 그죠? 그래서 EVP에 대한 수당 18%에서 EVP는 15%를 받습니다. 15%를 빼고 나머지 3%를 제가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한 줄이 아니죠? IMM에는 9%거든요. 그럼 9%에 대한 거 18 빼기 9하면 9%에 대한 모든 매출의 9% 가져가고 매니저는 온전히 18%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옆으로 줄이 늘어날수록 네, 더 좋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3차 수단은 전체 매출을 또 잡아준다. 그것도 무한대요. 이게 핵심입니다. 나중에는 3차 보너스가 훨씬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혜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PM은요, 빠른 승급 보너스가 있어요. 이번에 지금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플랜을 짜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내가 처음에 딱 들어오자마자 SM 찍어버렸어. 그러면 두 번째 했을 때도 SM 13만 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첫 달에 이거 플랜을 딱 짜가지고 두 달 안에 RMM을 달성을 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컨펌 했을 때 6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4개월 차에 VP가 돼서 2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 2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되고요. 그리고 EVP를 7개월 안에 가시면 325만 원, PT를 1년 안에 가시면 650만 원. 그래서 총 1,200만 원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빠른 승급 보너스를 놓치지 마시고 한 번 더 상위 리더님한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죠. 우리 지명 리더님은 7번 프레지던트 팀, 그리고 아까 비가나 리더님은 SP 7번 프레지던트 팀이십니다. 괜찮지 않나요? 저도 7번입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EVP가 목표였어요. 혹시 목표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어느 정도 되면 나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 드시죠? 7번 좋습니다. 몇 번 정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빨간 우리 네네. 지금 올해 목표는 사실은 전 처음에 입티할 때는 SM 얘기했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SM에 이제 그건 쉬우실 거예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쉽게 가셨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빨리 달성하셨겠어요. 저도 똑같이 7번으로. 맞아요. 7번 정도 돼야죠. 그죠? 맞아요. 또 목표가 나 몇 번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전 손은 없어요. 네, 모두 다들 이렇게 보시면 12번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의 꿈을 이뤄줄 수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자영업하면서 빚진 빚을 어떻게 갚을까 생각을 해봐도 답이 없어요. PM밖에. 그래서 저 PM 되게 열심히 합니다. PM으로 살아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카보너스를 줘요. 언제부터 주냐면 RMM 타 직급에서는 굉장히 낮은 직급입니다. 1,300만 원의 매출을 하는 직급인데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6세대를 다 공유해서 1,300만 원 하는 그런 낮은 직급인데 16만 9천 원. 저는 지금 65만 원을 받고 있고 저희 상위 리더님은 130만 원을 받고 계시고요. 정다솜 CL님이 260만 원. 손정 대표님도 이렇게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팀들도 타고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스티커를 붙이고 멋지게 달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저희가 인센티브 여행도 있어요. 저희 이번에 6월에 바르셀로나 다녀왔거든요. 네. 원하는데 이렇게 하셔가지고 팀들하고 가시면 돼요. 전 이렇게 팀원들하고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제 중학교 때 친구예요. 15살 때부터 친구. 이 친구랑 유럽 여행을 꿈꿔본 적도 없는데요.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여기 지금 파티를 즐기시는 모습 보이시죠? 네. 서희 리더님 행복해 보이시네요. 네. 여기서는 자유롭게 춤추고요.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없어요. 제가 언어가 안 돼가지고. 네, 근데 엄청 재밌었어요. 날씨 좋았고요. 여기는 신들의 정원인데요. 여기서 요가 자세를 하면 예쁘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그게 안 돼가지고 그냥 재밌게 찍어왔습니다. 네. 이번에 12월에 VP 윈터 리더십 다녀왔어요. 우리 진영 리더님께서는 브뤼셀 다녀오셨고요. 저희는 이스탄불, 그리고 비가나 리더님은 파리 에이펙으로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들하고 여행 다녀온 거 한번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술탄 아흐메르 모스크인데요. 여기는 이름이 어려워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기 들어가려면 히잡을 이렇게 둘러야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많이 경험해보고 와서 너무 좋았고, 여기 길에 이렇게 트랩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멋진 그림 같은 풍경들이 펼쳐져 있고요. 비가 왔다가 햇빛이 이렇게 나왔다가 하는데 비 올 때 우산이 겁나 비싸져요. 웃기죠? 네,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우산을 꼭 챙겨서 가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멋있는 유명한 곳에서 찍어봤고, 여기가 베라러스 라운지라 그래서 인스타에서 항상 나오는 데예요. 여기 되게 가보고 싶었는데 정말 뷰가 좋고 비가 안 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서 되게 맛있는 음식을 비싸게 먹었습니다. 네, 이렇게 멋있는 이런 추억들을
같이 가지고 올 수 있게 해주신 우리 PM 너무 감사드리고 자, 그 비가 오고 햇빛이 나니까 이렇게 무지개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이런 무지개 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베를린에서 또 파티를 해요. 음식이 너무 맛있었는데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인 무제한으로 먹고 맥주 무제한, 춤도 무제한으로 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지명 리더님 보시면 남편분하고 같이 사업하시잖아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 윤혜성 리더님도 남편분하고 같이 와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또 가고 싶네요. 같이 가요 우리. 그런데 또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코리아 집산업계 최초로 퇴직연금을 줍니다. 도입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2월 8일날 손수영 대표님이 저희 조이그룹이 어떤 그룹인가요? 아시아 넘버원, 대한민국 넘버원 그룹이잖아요. 집산업계 최초 연금 프로그램 PM 내셔널에서 1호 가입자로 선정되셨어요. 1번으로 사인하셨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으신가요? 네. 여러분들도 IMM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전에도 보았듯이 저희가 정말 심플하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파푸아 유기니, 인도네시아에 가면 이렇게 야자 나무가 있어요. 거기 옹이가 작은 게 있거든요. 거기를 막 파요. 유목민들이 거기를 파서 딱 원숭이 조그만 손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놔요. 거기다가 설탕 조각이라든지 과일, 견과류를 넣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내려와가지고 거기 손을 이렇게 넣어야지만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옹이에다 넣어요. 그래서 이걸 집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유목민들이 이제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휘파람을 불면서 어차피 걔는 거기 있어 이러면 내려온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주먹을 못 펴. 그 견과류를 뭐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먹잇감으로 잡혀가고 끝까지 주먹을 만나가지고 그 견과류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요 내가 다 준비가 돼 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움켜쥐어 있는 거를 놓지 않으려고 하지 마세요. 잠깐 견과류를 놔도 됩니다. 네, 여러분 기회는요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왔을 때 잡는 거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공은 안전지대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안전지대엔 절대 없습니다. 아까 보셨죠? 안전지대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이제 내 자신을 믿고 이제 오늘 이 시간들이 좋은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돌아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